살고 싶은 집, 아름다운 집을 소개하는 마이맨션. 자연 소재만을 고집한 부부가 지은 단양 흙집을 찾아갑니다. 건강한 뷰티뷰티에서는 자궁에 생기는 다양한 물혹의 정체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나라 대구의 30%가 잡힌다는 거제 외포항으로 대구 만나러 함께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하시는 구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사실 올겨울은 우리가 춥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겨울옷 장사하시는 분들도 잘 안 된다 물상이기도 했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이르게 개나리가 폈다는 둥, 남녘에는 유채꽃이 피어서 폈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좀 추위가 닥치면서 눈이 이렇게 펑펑 쏟아지는 네. 그런 날씨가 다시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날씨가 역주행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롱 패딩 점퍼를 네. 이제 드라이클리닝 싹 어머나. 해서 옷장에 딱 그렇구나. 넣어놨다가 꺼내 입었다는. 다시 입어야죠. 지금 이렇게 추운데. 입어야죠, 네. 뭐 덕분에 좀 깨끗하게 그냥 입으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동안에는 올겨울에 거의 눈이 안 왔다고 봐야죠. 눈이 왔어도 굉장히 적게 왔었는데 그야말로 봄을 앞두고 펑펑 눈이 쏟아지면서 글쎄요, 좀 춥고 눈이 좀 많이 와서 불편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겨울답게 네. 이렇게 펑펑 쏟아지는 눈을 한번 보는구나 하는 마음에 그렇게 눈이 또 싫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겨울 왕국이 제대로 찾아온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보니까 대로변의 눈은 녹거나 치워졌지만 그늘질 곳은 아직 꽁꽁 얼은 부분이 많습니다. 네. 도로에서는 감속 운전하셔야겠고요. 걸어 다닐 때 특히 주머니에 손 맞아요. 놓고 다니시는 거 좀 어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큰일 나죠. 예. 네. 자, 날씨 살펴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과연 이제 오늘부터 눈이 좀 그칠런지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한파가 절정을 보이겠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추위가 차츰 풀리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목도리와 장갑 등 방한용품으로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제천이 영하 10도, 청주와 괴산이 영하 9도, 옥천과 영동은 영하 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고요. 찬바람도 잦아들겠습니다. 어제보다 많게는 8도가량 오르겠고요. 대부분 지역 3도에서 5도로 예상되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 지역은 대체로 흐리다가요.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 유지되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요.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 사이에는 전국에 눈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영양제를 먹을 땐 가능한 한 약이 손에 닿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손에 있던 유해세균이 병으로 들어가서 약 전체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은 웬만하면 옮겨 담지 말고요. 원래 용기에 그대로 보관하고 색깔이 변했거나 약끼리 서로 붙어 있다면 변질된 것이니까 먹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와 생활 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하시면 충북의 이제 아름다운 집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마이맨션 시간 돌아왔어요.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정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여자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자, 혜정 씨와 함께 오늘은 저희가 어떤 집으로 함께 구경을 좀 떠나볼까요? 네, 보통은 젊었을 땐 도시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이 한적한 시골살이를 좀 하고 싶다라는 보통은, 분들이 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주인공분 정말 신기하게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또 힘이 있을 때 이 한적하고 또 공기 좋은 자연에서 살자라는 철학으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솔직히 아이들 뭐 교육 문제나 직장 때문에 은퇴 맞아. 전에 그래서 전원 생활은 어렵죠. 쉽지 않을 것 네. 같아요. 뭐 이제 보면 도심 옆에 전원주택 이런 거 그 정도까지? 아니면은 예. 좀 힘들 그쵸.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주인공분은 정말 과감하게도 이 은퇴 전에 시골살이를 감행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그것도 정말 꼼꼼하게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노하우 함께 배워보시죠. 마이 펜션.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메아리가 들려올 것 같은 곳. 자연 속에 살고 싶은 무공의 시골 라이프를 꿈꾸는 이가 지은 집으로 가볼까요? 한동안 포근했던 겨울 날씨가
눈치 없이 갑자기 변덕을 부리는 날. 단양군 단성면 양당리를 찾았는데요. 한적한 시골의 겨울 풍경을 감상하노라면 추위도 있고 저절로 힐링이 됩니다. 오늘은요, 사도 삼촌, 4일은 도시, 3일은 산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거든요. 함께 만나러 가볼게요. 사도 삼촌이라 전원 생활의 소확행을 실천하는 분이신가 봐요. 와, 낮은 돌담과 대문이 무척이나 정겨운데요. 이 집에는 어떤 분이 살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마이 멘션입니다. 강신권, 이경란 부부입니다. 이 집은 자연 속에 살고 싶은 부부가 3년 전에 지은 세컨드 하우스인데요. 대지 면적 764제곱미터, 연면적 82.29제곱미터의 원형 흙집입니다. 사도 삼촌살이지만 부부의 손길은 정말 바지런했는데요. 와, 정원이 정말 정겨워요. 예, 이게 정원이 돌 하나하나채가 전부 다 싼 거예요. 우와, 정말요? 다 만들었어요. 우와. 아직 겨울 꿀잠 중인 야생화 풀들이 정원에 가득가득. 어머, 이제 여기 집이 보이네요. 예, 흙집이에요. 와, 예쁘다. 버섯 모양의 황토집. 주변 풍경과도 잘 어울리죠? 와, 선생님, 아니 어쩜 이렇게 동화 속에 나올 법한 그런 예쁜 집을 지으신 거예요? 지은 게 아니고요. 리모델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무심코 이제 다낭에 와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집이 너무 예쁜 거예요. 한 3초? 3초 만에 제가 정말 뿅 갔어요. 반해버렸어요. 네. 그렇게 첫눈에 반했지만 이 집을 만나기까지의 과정은 정말 힘들었답니다. 잘 맞아요. 제가 흙집만 한 3년 다녔어요. 찾으러. 전국으로. 홍천부터 해서 저 밑에 무주, 그 다음에 안 간 데가 없어요. 이 집을 딱 보게 돼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예, 두 분의 운명의 집이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부부가 반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집을 둘러싼 자연 환경. 그토록 고대하던 무공의 시골살이가 가능했다는 점이죠. 우와, 여긴 뒷뜰인가 봐요. 네, 여기는 제가 뭐 온갖 야채들을 기르는 텃밭이에요. 우와, 정말요? 와,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거기 뭐 있어요? 우리 집에 숨은 보물. 보물이요? 와, 빨리 보물 보러 가요, 선생님. 네, 아직 시작. 집에서 단 20초면 도착하는 무릉도원. 저가 둔벙이에요, 저 둔벙. 세상에. 아니, 집 뒤에 이런 게 있어요? 와, 가까이 가. 가슴이 있지. 물고기 있지. 네, 한 번 손이라도 안 가볼까 봐요. 우와, 어때요? 아니, 정신이 번쩍 들어요. 와, 집 앞에 이런 게 있다니. 여름에는 엄청 좋아요, 시원하고. 그러겠어요. 물속에서 살면 와. 최고예요, 최고. 항상 산속 맑은 물이 흐르는 곳. 아름다운 계곡을 낀 전망 좋은 흙집. 바깥 풍경만큼 기대가 커지는 흙집의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들어오세요. 와, 어머, 이게 나무 냄새예요? 흙 냄새예요? 와, 흙내음이에요. 흙내음이에요? 네. 와, 좋다. 온화하지요? 되게 따뜻한 느낌이 있는데요? 그쵸? 우와. 건강을 위해 흙, 돌, 나무 등
자연 소재로만 집 짓기를 고집한 부부. 리모델링 견적을 무려 11곳에서 받을 정도로 꼼꼼하게 그리고 고민하며 고쳤고요. 한지 조명은 전주의 장인을 만나 직접 배워 만들었답니다. 그러니 분위기가 남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우와. 아니, 선생님 정말 이렇게 집이 이렇게 탄탄한 느낌이 있고, 정말 좋네요. 이거요? 네. 다 고친 거예요. 정말 뼈다만 남겨놓고 다 고쳤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를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계절을 다 겪었죠. 그러면서 이제 여름이랑 겪어보니까 그렇게 더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겨울엔 춥고. 이거는 문제가 단열이다. 오래되고 낡은 집의 고질적인 문제인 단열. 하지만 자연 소재만으로 단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밖에는 제가 이제 그 벽에다가 볏짚보드라고 두꺼운 게 있어요. 그게 단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단열은 최고죠, 요즘에. 그래서 볏짚보드를 대고 위에 이제 망사 같은 데 대고 이제 흙 잘 붙으라고. 그래서 이제 전부 황토로 다 바르고. 공사 전의 집은 내 외부 모두 통나무가 그대로 노출될 정도로 단열이 엉망이었지만 새로 단열재를 꼼꼼히 넣어 외풍을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그럼 내부 단열은 어떻게 시공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와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대나무로 다 쫄대를 전부 격자 모양으로 싹 대고, 그 다음에 망사 대고 흙을 보통 한 100 정도? 네. 100mm 정도 아마 붙였을 것 같아요. 황토로 전부 다 미장을 이렇게 했죠. 다 발른 거. 손으로 다. 공사 기간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덧바르고 또 바르고 얼마나 공을 들였을지 짐작이 갑니다. 두꺼운 황토벽 위에는 은은한 나무 향이 나는 편백나무 판재를 둘렀습니다. 창문 틀을 보면 벽 두께를 알 수 있는데요. 와, 정말이지 벽체가 엄청 두껍게 시공이 됐네요. 일반 집 보면 보통 한 350에서 크면 400? 이 정도인데 저희 집은 지금 550에서 600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게 덧댔기 때문에 엄청나게 두껍죠. 지붕에 비하면 벽 단열은 문제도 아니었을 만큼 심각했다는 부부. 지붕을 이제 뜯어봤더니 뭐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죠? 네. 왜요? 저 석가래하고 루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니까 보온 덮개라고 단열 적게 하니라고 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뜯어내고 전부 다 이제 단열재 넣고, 그 다음에 방수제 넣고, 마지막에 이제 지붕 외측은 여기가 맨 처음에 우리가 옛날 함석이 있어요. 그게 여름에 더워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무로, 이제 그래서 저 너와 지붕으로 해서 이 흙집하고 어울리게끔. 붉은 소나무 조각으로 덮은 너와 지붕은 한 번 시공하면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름엔 시원하고 눈 덮인 겨울에는 따뜻하다고 하네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고 나니까 좋더라고요. 정말 단열이 잘 되는 아주 걸 좋아요. 느끼시는 거잖아요. 아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헌 집을 아예 새 집으로 바꿔 놓으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 노래 있잖아요. 뭐지 이렇게 두꺼봐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그거예요. 맞아 그거예요. 이 집의 활용 점정. 최고의 공간은 따로 있다는데요. 과연 어딜까요? 여기가 구들방이에요. 네, 들어오세요. 네. 우와! 어때요? 진짜 따뜻해요. 어머머. 손 좀 넣어봐요. 아까 너무 추웠잖아요. 그래요. 고생했어요. 여기 아랫목이 이게 쫙 하고 진짜 따뜻해요. 좋다. 흙집에 꽂힌 구들방. 자고 일어나면 아침 기분이 다르답니다. 가마솥이 걸린 부뚜막과 아궁이 부엌. 옛 모습 그대로 만들었는데요.
그을음과 연기가 적은 참나무 장작을 떼는 아궁이는 고들방을 덮이기도 하지만 조리 공간으로도 정말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맛있는 고등어 나왔어요. 우와, 맛있겠다. 와, 아니 평소에 원래 이렇게 잘 드시나 봐요. 네, 저희는 이거 자주 거의 뭐 매일 이렇게 구워 먹어요. 하얀 쌀밥 해가지고 또 이 아궁 여기 앞에서. 진짜 맛있어요. 그래 담백하고. 구워서 너무 맛있는. 정말 우리 두 분께는 이 집에 대한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거든요. 집이라고 하면 저는 어머니의 품, 또 그리움, 추억 이런 게 쌓이는 곳이 집이 아닐까 싶어요. 네, 아버님은 어떠세요? 저는 건강. 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건강이 최고 아닌가 싶어요, 집에. 그렇죠. 네. 더욱더 건강하게 살기 위한 그렇죠. 그런 집이 또 아버님에게 집이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또 이렇게 맛있는 고등어까지 먹으니까 더욱더 건강해진 것 같고 또 흙집에 있으니까 더욱더 건강해진 것 같고 뭔가 맞아요. 신이 나서 막 노래가 나올 것 같은데 무슨 노래 없을까요 여기에? 있죠? 자, 한 박자 쉬고 두 먼저 박자 쉬고 시작하세요. 세 박자 반을 쉬고 하나 둘 셋 넷. 조가삼간 집을 짓는 얼쑤. 내 고향 정든 땅 짜라라란딴. 아기 염소 벗을 삼아 논밭길을 가노라면 이 세상 모두가 내 것인 것을 청정 자연에서 느리고 여유로운 삶을 시작한 강신권 씨 부부. 건강과 자연을 품은 흙집에서 즐기는 무공의 시골 라이프.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흙집에 살리라 마이 웨이션. 네. 네. 자, 정말 흔히 볼 수 없는 집이죠. 흙집을 정말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봤는데 흙집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이구나라는 게 화면 내내 계속 보는 동안에 느껴졌고요. 이게 거의 뭐 새로 지었다시피 할 만큼 리모델링을 하셨다고 자세히 좀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무려 견적도 11곳에서 받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하는 것을 한 쭉 이렇게 적어서 견적도 내고 또 면접까지 보셨다고 하는데요. 진짜 애쓰셨네요. 네, 그렇죠. 그 중에서 딱 예. 그 11번째 견적을 낸 곳에서 이제 계약을 하셨는데요. 그건 다행입니다. 또 이제 집을 대충 짓고 또 빨리빨리 짓지 않기 위해서 공사 기간도 따로 정하진 않으셨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리모델링이 이제 새 집 짓는 것보다 힘들다고 하는데 네. 이분들 시공에도 직접 참여를 하고 애를 참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철거하는 작업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뭐냐면요. 그 지붕 철거할 네. 때 있잖아요. 이렇게 싹 드러내니까 거기에 새, 뭐 쥐, 심지어 뱀들이 살아 있었다고 어머나. 하는 거예요. 와, 보통은 막 무섭고 막 싫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분들은요. 야, 흙집이 얼마나 자연적이면 이런 동물들이 여기서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흙집 최고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마인드가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마인드가 네네. 세상에 함석지붕 집은 걷어내고 아무튼 이렇게 오랜만에 저희가 또 그래서 저희 흔히 볼 수 없는 집을 덕분에 아주 구경을 잘했는데요. 자, 오늘 보신 집처럼 좀 특별하고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는 집을 짓고 삽니다 하시는 분들, 좀 알려주고 싶으신 분들, 자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 MBC 마이맨션 제작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잊지 않으셨죠? 방송을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유튜브 마이맨션 채널 들어오셔서 다시 볼 수 있다는 것도 강조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집도 구경 정말 잘했고요. 다음 네. 주에 소개될 집도 또 기대가 되네요. 네. 자, 우리 이효정 리포터와는 잠시 후에 건강한 뷰티뷰티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하시면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붉은 빛일 띤 누렇고 거무스름한 흙을 이르는 말 무엇일까요? 오늘의 네. 문제입니다.
보기 아래 나가고 있어요. 1번 놀토, 2번 국토, 3번 토마토, 4번 황토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보기가 너무 쉽게 나와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뭐 딱 보이죠?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누런 거는 뭐 황이죠. 예, 요거.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겨울 아궁이에 대한 추억.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혹시 뭐 사진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흙집에서 거기 이렇게 아궁이 앞에서 도란도란 또 그러니까요. 이제 너무 좋아 부터 다녀온 것 바로 저희가 봤는데요. 네. 겨울 아궁이에 대한 추억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정답과 주제 문자 둘 다 해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건강한 뷰티 보은에 사는 40대 주부의 사연입니다. 아이고 배야. 얼마 전부터 제게 복통이 찾아왔어요. 며칠째 은근히 불편한 게 안 없어지는 거 있죠? 기분이 나쁜 정도의 통증에다 생리 같은 하혈까지 보이더라고요. 걱정돼. 혹시나 해서 산부인과를 찾았죠. 의사 선생님은 난소의 물혹이 통증의 원인이라고 하시면서 수술을 권하시더라고요. 저는 덜컥 겁이 났고 망설이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 또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수술해야 한다던 물혹이 이번에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 아니에요? 여성들에게 자궁의 물혹은 흔하게 있다 들었는데요. 물혹이 저절로 없어지기도 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건강한 뷰티에서 자궁 속 물혹의 정체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건강한 뷰티 오늘은 여성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자궁 속 물혹, 뭐 근종이라는 표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궁금증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산부인과 박철종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사연이 조금 황당한데요. 거의 수술을 권유받을 만큼 자궁에 물혹이 있다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네. 다른 데 갔더니 없어졌다. 이게 글쎄 오진일런지 아니면 진짜 물혹이 이렇게 있다가 금방 없어지기도 하는 건지 어떻습니까? 사연 보셨는데. 네, 실제로 물혹이 없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저기 MC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궁의 물혹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이 사연에 주신 분들은 난소에 물혹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사실 이제 산부인과라고 하는 병원이 그렇게 이제 다가가기 문턱이 낮은 곳도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용기를 내서 왔더니 있던 물혹이 없어졌다. 때로는 정상이다. 왜 수술하시려고 해요? 라고 이제 얘기를 들으면 황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어떤 병원이 오진이냐? 사실 오진일 가능성은 많이 떨어지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난소에 생기는 기능성 낭종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난소라고 하는 게 워낙에 배란이라고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배란을 하고 또 이제 물이 찼다가 저절로 없어지게 되는 이런 기능성 낭종이 아주 흔하게 생길 수가 있고요. 때로는 크기가 커서 아프기도 하겠지만은 저절로 수술 없이 한 3, 4주 있으면 없어지기 때문에 주로는 이제 경과 관찰로만 이제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고 매달 이제 혹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초음파를 네. 시행할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모르고 지나간 경우도 굉장히 많겠습니다. 네, 자궁의 물혹이 보통 이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사실 크게 물혹이 이제 증상을 일으키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모르는 질환들을 미리 알고자 하는 게 우리가 검진 아니겠습니까? 네네. 때로는 자궁 경부암 검사가 산부인과 질환 검진의 처음이자 끝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초음파를 통해서 기질적인 종양, 즉 혹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는 초음파나 CT가 필요하겠지만 CT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가격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초음파로 진단을 하게 되겠고요. 예. 자궁 근종이나 성근증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난소에 생기는 물혹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로 쉽게 발견이 되기 때문에 네네. 초음파 검진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자궁 근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경우가 많아서 발견되는 후부터는 정기적인 이제 추적 관찰이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수술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큰 수술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검진을 보는 게 더 좋겠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근데 보통 이제 여성들은요, 생리통이 심하면 물혹을 네. 의심해서 병원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맞는 건가요?
오늘따라 자꾸 맞는 질문만 다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자궁 근종의 가장 흔한 증상이 생리통입니다. 그리고 생리통을 제외하고 생리과다, 출혈이 많은 경우가 자궁 근종의 이제 증상이 되겠는데 이 두 가지 증상을 가지고 병원에 가장 많이 오시게 되겠고요. 자궁 근종을 제외하면은 자궁 내막증이나 그다음에 자궁 선근증, 자궁 내막 용종, 골반 유착 등도 생리통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생리통은 사실 참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생리 과다로 인한 만성 빈혈이 생길 경우에는 추가적인 2차적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는 곧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증상이 되겠고요. 이런 증상이 아무것도 없이 초음파에서도 정상이고 다른 검사에서도 다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생리통이 생기는 1차성 생리통이라고 하는 질환도 있겠는데요. 이는 실제적인 질환명이라기보다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혹은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생리대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사연에서는 이제 물혹이라고 해서 시작을 해서 뭐 난소의 물혹인 것 같다는 말씀, 또 중간에 이제 자궁 근종 네. 뭐 이런 표현이 이렇게 표현이 지금 계속 좀 맞습니다. 거쳐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물혹하고 근종은 좀 뭐 어떻게 다른지 네. 또 이런 것들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질문은 굉장히 쉬운데 사실 답변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오늘 네. 물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물혹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의학적 용어는 아니고요. 아, 네. 물혹, 근종, 낭종, 종양, 용종, 선근증 이와 같은 비슷한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혹이라고 하면 저희가 암이 아니다라고 하는 양성 종양을 뜻하게 이제 쉽게 좀 두루뭉술한 네네. 단어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의학은 용어학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요. 그만큼 용어를 정확하게 알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게 되겠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기의 정확한 진단명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좀 구분을 해보자면 우선 네. 자궁 근종이 가장 흔하기 때문에 네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밑에 예. 동그랗게 보이는 이제 경계면이 보이는 종양이 양성 종이 자궁 근종이 되겠고요. 따라서 경계가 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한다고 해도 근종만 절제한 수술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생리통과 생리과다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 중에서 자궁 선근증이라고 하는 질환도 있는데 네. 자궁 선근증은 경계가 별로 없고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근층에 근육층에 산발적으로 존재해서 전체적인 자궁이 커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는 수술적 치료를 한다 그러면은 대부분 자궁 전체를 절제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또다시 이제 비슷한 질환으로서 자궁 내막 조직이 난소에 생기는 질환도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를 이제 자궁 내막종이라고 하게 되겠는데요. 네. 초음파에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초음파 소견이고 실제 오른쪽은 수술적 소견이 되겠습니다. 네네. 저렇게 혹을 잃었을 경우에는 뭐 약으로만 잘 없어지지 않고 저 혹을 실제적으로 이제 제거를 해주는 수술적 치료가 대부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궁 물혹 때문에 이제 몸이 붓거나 뭐 하혈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하혈을 하는 경우는 꽤나 있습니다. 자궁 물혹은 주로 출혈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생리대가 아닌 비정상 자궁 출혈을 많이 일으키게 되는데요. 실제로 몸이 붓는 경우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혈을 하게 되는 가장 흔한 물혹 중에서 자궁 내막 용종이라고 하는 질환도 있게 되겠습니다. 용종이 자궁 내막에 생긴다고 하는 뭐 그런 간단한 질환명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흔히 용종이라고 하면은 폴립이라고도 하지만 네네. 가장 흔한 예로서 대장 내시경을 하다 용종이 그렇죠. 발견돼서 뗐다 이렇게만을 예.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소화기기에 생기는 용종과는 다르게 암의 성격, 즉 악성 종양을 띠게 되는 경우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치료를 한다고 해도 5에서 10분 정도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네. 따라서 출혈이 있는데 괜히 걱정만 하지 마시고 예. 병원에 오시면 간단하게 치료가 되니까 이제 이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붓는 건 그냥 많이 먹어서 붓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겠습니다. 짜게 먹거나요? 예, 네. 짜게 먹거나. 네네. 또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물혹이 한 가지 원인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혹에 따른 질환들이 어떤 게 좀 있는지 알려주세요. 물혹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산부인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산부인과적인 물혹을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에 생기는 모든 암이 아닌 혹을 물혹이라고 이제 통칭을 주로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자궁에 생기는 그런 무럭 말고 네네. 지금 다시 사진이 나오지만은 난소에 생기는 무럭을 이번에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예. 가장 흔한 게 이 사진처럼 자궁 내막종이 있을 내막종, 거고요. 그다음에 기형종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기능성 낭종, 점액성 낭종, 장액성 낭종 등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진 이제 무럭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 다양한 것은 뭐 우리 모두가 이 진단명과 그다음에 증상을 다 구분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가장 흔하고 아니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면서 그리고 이제 다른 재발의 여부를 이제 꼭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혹이 있을 때는 알아줘야 주셔야 되는데요. 네. 그 중에 가장 흔한 게 자궁 내막종이 되겠습니다. 특히 자궁 내막종은 수술적 치료를 잘 했다라고 하더라도 한 50%에서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약 2년 정도를 재발 치료까지를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생리통도 생리통이지만 이제 골반 유착을 많이 남기게 됩니다. 이제 유착이라고 하는 질환 때문에 저절로 생리통도 또 따라오기 때문에 따라서 자궁 내막종을 만약에 앓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진단명을 그저 나는 무럭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궁 내막종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예후에 큰 도움이 되겠다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무럭도 어디 생기느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얘기가 좀 있을 수 있겠는데 수술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사연자 같은 경우 이제 처음에 무럭이 있어요 하고서 첫 번째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를 받았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럭 진단을 받으면 다 수술로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수술하지 않고 치료를 받는 것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임상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실제적으로 수술 안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네네. 제가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이 모두를 수술한다면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수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 사연을 주신 분처럼 처음에 무럭이 발견되었다면 대부분은 한 달 후에 다시 보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게 되겠고요. 그러면 수술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느냐? 우선은 생리통과 생리과다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자궁 근종, 자궁 성근증 같은 경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진통제입니다. 네. 그 진통제만 잘 써도 이제 생리통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진통제가 안 될 경우에는 피임약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피임약은 또 매일 먹어야 되는 불편감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 말고는 자궁 내 장치인 미레나라고 하는 방법이 있겠고 뭐 혹시 여성분은 알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팔에 심는 임플란론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방법들이 모두가 다 같은 효과를 보이는 건 아니고 때로는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으냐, 저는 제일 좋은 걸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성향이나 경향에 맞춰서 거기에 제일 맞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궁 내막종 같은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가 원래는 맞는데 네. 수술적 치료를 못하는 케이스도 꽤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요. 네네. 그럴 때는 최근에는 자궁 내막종, 그다음 자궁 내막증에 관한 약이 이제 급여화가 됐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때일까요? 반면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교과서 상에는 몇 가지 케이스를 들어서 수술 적응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첫 번째로 혹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 두 번째 혹이 자꾸 커지는 경우, 물론 이제 너무 이제 처음부터 컸을 경우에도 포함이 되겠고요. 크기가 작다 하더라도 통증이 계속이 동반이 된다면 이는 수술을 하라고 이제 책에서는 언급을 해놨고요. 그러나 임상적인 진료를 하다 보면은 책을 따르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임상적으로 크기가 작다 하더라도 모양이 안 좋아서 꼭 조직 검사를 통한 진단명이 필요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게 좋겠고 증상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이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알려지게 되면은 굳이 수술하지 않고 몇 개월 혹은 이제 몇 년 동안 주기적인 정기 관찰을 하면서 지켜보는 경우도 꽤 있겠습니다. 예. 반면에 난소 기능 때문에 수술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임 여성인데 만약에 이제 나중에 출산 준비 중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난소 수술을 하게 되면 그만큼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가임력 때문에 수술하지 않고 지켜보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혹은 이제 쉽게 말하는 혹이 터져서 예. 낭종 파열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되겠는데요. 이는 응급 수술로 꽤나 이어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난소가 터지게 되면 복강 내 출혈이 생기게 되고 사진처럼 기형종이 꼬여서 난소 꼬임증이 생겨서 극심한 통증이 유발되게 되어 응급수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무록, 뭐 근종, 뭐 여러 가지 두루두루 저희가 그 자궁 쪽에 좀 살펴봤는데 이게 부위가 아무래도 좀 민감하다 보니까 특히 젊은 네. 분들은 아, 이게 무록 뭐 간단하게 치료는 받았는데 그 이후에 뭐 임신이나 출산에 문제가 없을지 이게 자연스럽게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경험을 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환자분도 환자분이지만 특히 이제 임신 전이나 아니면 결혼 전의 여성들께서는 상당히 이제 임신과 출산에 관한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되겠고 네네. 그럴 때는 보호자분들이 부모님이 같이 오신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께서 사실 더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이제 해드려야 되는 입장이지만 실제적으로 수술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임신에 영향이 없게 되겠습니다. 네. 때로는 임신을 위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 예. 아까 말씀드렸던 자궁 내막종이나 자궁 내막 용종, 자궁 골반 유착 등은 이제 난임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임신을 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자궁 근종 수술을 만약에 하셨다라고 하면 이후에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대부분은 제왕절개를 하게 되겠는데 그래서 제왕절개를 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난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궁 근종 절제 수술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거는 현재의 임상 증상, 즉 생리통이 너무 심하고 생리 과다가 심하고 하는데 다른 임신, 출산 이제 그런 문제보다는 현재적인 1차적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사실 여성분들이라면 이제 자궁 속 혹이나 뭐 근종, 생리통에 대한 걱정 한 번쯤은 다 해보거든요. 네네. 뭔가 증상이 있을 때, 몸에 이상을 느꼈을 때 꼭 병원 찾아가서 진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자세히 도움 말씀 주신 산부인과 박철정 원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유정민 리포터도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여름 민소매를 입기 위한 매끈한 팔 라인 만들기 원암 사이드 푸시업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있는 다리는 편안하게 무릎을 구부려서 놓아주시고 오른 다리는 쭉 뻗어주실 거예요. 아래 있는 팔로는 오른쪽 어깨, 위에 있는 어깨에 손을 위치해 주시고요. 위에 있는 손은 얼굴 앞에 손바닥을 바닥에 위치해 주실 거예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며 복부에 힘을 줘 몸을 위로 일으켜줍니다. 다시 천천히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팔에 힘을 줘서 쭉 끌어올려 주실 거예요. 동작을 하는 동안 복부에 힘이 풀리면 안 되고 어깨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천천히 내려가서 손 풀고 다리 풀어 처음과 같은 자세로 편안하게 누워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우리 옆으로 누워서 동작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아래 있는 팔은 위쪽에 어깨에다가 위치해 주시고 위에 있는 팔은 손바닥이 얼굴 앞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며 복부에 힘을 줘 상체를 일으켜서 시선 바닥. 다시 천천히 팔꿈치를 구부려서 옆으로 누워주고 마시고 내쉬면서 어깨 끌어내려주고 손바닥 바닥 밀어내며 상체 일으킵니다. 최대한 어깨랑 팔꿈치는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팔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며 발에 집중.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와서 손 풀고 다리도 가져와 몸을 옆으로 일으켜 처음과 같은 자세로 돌아와 동작 마무리해 주실 거예요. 이 동작은 양쪽 15번씩 3세트 반복해 주십니다. 네, 표 선생님과 함께한 1분 홈트 만나봤습니다. 오늘 뭐 자다가 일어났다마 저런 동작들 많이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자 이번에 저희는 다른 지역으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이 펑펑 내리고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겨울 날씨가 다시 찾아왔는데 맞아요. 이럴 때 좀 뜨끈한 음식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뭐 홍합탕이나 좋죠. 시원하죠.
어묵탕 이런 어묵탕. 것들 괜찮죠? 저희 뭐 얼마 전에도 이렇게 화면에 나왔을 때 얼마나 먹고 싶었습니까? 싶었어요. 예. 네. 자, 그 중에서도 겨울이면 꼭 한번 먹어야 된다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입이 크다고 해서 대구라고 이름 붙여진 바로 그 생선입니다. 여러분 대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대구의 아지트로 불리는 곳이 우리나라에 또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구의 30%가 잡힌다는 거제 외포항은요. 주말이면 대구를 사러 오는 그 사람들로 아주 꽉 네. 예, 차가 꽉 찬다고 합니다. 겨울이 다 끝나기 전에 대구 만나러 외포항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보기만 해도 훈훈한 맛. 한 입에 퍼지는 건강한 바다의 맛. 겨울 한철에만 맛볼 수 있는 시원하고 담백하고 고소한 대구탕 드시러 많이 오세요. 경남의 겨울 클래식한 맛을 책임집니다. 지금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맛. 거제로 갑니다. 아직 새벽잠 많은 겨울, 고요한 바다를 깨우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꽃게, 도다리, 아기, 꼭동. 배 가득 싣고 온 손님들의 반가운데요. 오늘 주인공 바로 이 대구입니다. 오늘 고기 없어요. 이제 막 끝날 무렵이 돼가지고 그제 대구는 동해안이나 서해안 대구보다 맛이 좋고 살이 단단하게 쫄깃쫄깃한 맛이 많이 납니다. 끝물이라지만 오늘 잡힌 대구가 이 정도. 아침 7시 경매를 위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요즘 대구 시세 얼마나 하려나? 그다음에 자 대구, 자 대구, 자 대구 하나, 자 대구, 자 대구 하나, 대구 하나. 5만 8천. 아싸, 그 사야 돼요. 예, 오늘 뭐 한 60마리 잡아갖고 경매였는데 경매가 시세가 뭐 잘 나가서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거제 겨울이 기다려지는 이유. 머리가 커서 대두어, 입이 커서 대구 때문인데요. 암컷 수컷 구분을 확실히 하는 대구. 대구탕을 더 부드럽고 고소하게 해주는 이리. 그러니까 고니가 최고의 식재료가 되면서 요즘은 수컷이 더 알아줍니다. 12월부터 2월 거제 외포항은 대구로 북적북적합니다. 3만 원. 5만 원 하면 안 돼요. 아버님이 대구탕을 좋아하시가지고 그래 대구 사러 왔어요. 자녀들하고 마누라하고 뭐 해드릴 겁니까? 이거는 대구탕, 이거는 젓갈. 거제 포대구는 청정해에서 잡히고 그 물살이 조류가 세다 보니까는 육질이 단단하고 그다음에 살도 맛있고. 팔은 안으로 굽어서 하는 자랑이 아니라 전국 대구 물량의 30% 이상을 책임지는 거제 외포항. 그럼 대구 먹는 법 좀 알아볼까요? 대구는 한 마리 사면 이렇게 이제 고니가 들은 거는 이제 고니 엮고 당을 끼려 드시고 예, 저거 아가미 젓갈도 해가 드시고 이제 뭐 다진 마늘, 고춧가루, 참기름, 깨소금, 이제 양념을 듬뿍 넣어가지고 알젓을 담아가 드시면 겨울 내 밑반찬이 됩니다. 와, 딱 크다. 좀 쑥놈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배를 갈라서 건조대보로 작업하고 암놈은 저희들이 이제 그 아가미하고 내장만 제거한 순수한 알 그대로 보존 상태에서 약대구를 만듭니다. 약대구는 한 2, 3개월 추웠다가 그다음에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면서 알이 자체적으로 숙성이 되는 거예요. 일반 피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 약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 2, 3개월 정도는 반복을 해서 건조를 해야 됩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대구. 그래서 크면 클수록 비싼데요. 어떻게 먹어도 맛있지만 맑은 탕으로 먹어야 제맛. 제대로 한번 먹어봅니다. 전남 공에서 왔습니다. 예, 여행 삼아 왔어요.
처음 먹어보는데 너무 감칠맛이 나고 대구의 그 특성의 매력이 있네요. 아, 너무 맛있다. 너무 시원하고 시원하고. 대구탕이 맛이 있고 깔끔하고 좋아서 그래 처음 웃음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맛. 거제에서 먹는 산지직송 대구탕답게 그날그날 경매장에서 사옵니다. 네네. 그날 팔 거. 이 대구는 고니가 생명이에요. 고니가. 전부 다 고니를 찾으니까. 그래 맛도 좋고 국도 진국이고 작은 거보다 큰 게 올라와요. 듬성듬성 무와 대구를 넣고 팔팔 끓여 부드러운 살과 이리를 한가득 담아내면 추위가 뭐죠? 대구 차리니까 대구 완전 보약이죠. 막 국물도 포얗고 막 공국처럼 포얗게 우러나고 손님들 좋아하는 고소한 고니도 들어있죠. 대구는 버릴 게 없어요. 2월 중순이 지나면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이 맛. 네, 시원하고 담백해요. 네. 여기 현지에서 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시원하니 묻죠. 아주 시원하고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대구탕이 참 좋아요. 네, 자주 겨울 되면 와서 자주 먹고 갑니다. 내년에도 오실 겁니다. 당연히 뭐 내년에도 와야죠. 유난히 따뜻해 겨울이 사라진 것만 같던 올해도 찾아와준 거제대구. 호호 불며 넘기는 대구탕 한 그릇에 겨울이 지나갑니다. 아우 우리 마지막에 아버님 같이 먹고 싶습니다. 네. 뜨끈하고 맑은 저 대구탕 하나면은 뭐 겨울 보약이 따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네, 12월부터 2월 중순까지가 제철이라고 합니다. 네네. 2월 중순이 지나면 먹고 싶어도 못 먹으니까 여러분들 대구탕 한 그릇 얼큰하게 또 시원하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붉은 빛을 띤 누렇고 거무스름한 흙을 이르는 말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정답 4번 황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을 저희가 뽑아봤죠. 네, 휴대전화 뒷번호 3361님, 3705님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336하나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어린 시절 큰오빠가 아궁이 빨간 장작불에 참새구이, 은행꼬치를 해줘서 구워 먹던 생각이 납니다 하셨어요. 말로만 듣던 참새구이는 참새구이. 정말 네. 말로만 듣던 건데 네. 맛있으셨나 봅니다. 자, 우리 3705님은 아버지가 끓인 소주만 드셨는데 가마솥에 소주 끓이면서 아궁이에 고구마도 구워주셨어요. 옛날 생각하면서 와. 이렇게 에어프라이어로 고구마 오. 구워 먹네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 가마솥? 그러니까요. 아궁이 고구마. 네. 저 뭐 거의 그 광고 문구도 되겠는데요. 우리 집의 아궁이 에어프라이어 뭐 이거 최고예요. 뭐 이렇게. 아무튼 고구마도 맛있어 보입니다. 네. 자,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2020년도 프로그램 신청자를 모집하는 곳이 한 곳이 있네요. 또 네. 충청북도 교육문화원에서 우리 초중등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의 잠재력과 소질을 발견하기 위해서 웹툰 클립 스튜디오, 흑공예, 요가 등 총 14가지 과정이고요. 네. 그중에 태블릿 캐리커처, 캘리그라피, 양초공예, 우크렐레는 올해 신규로 도입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다 재밌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3월 13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교육문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교육문화 문화예술부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 예고해드릴게요. 독특하면서도 매력적인 공예, 570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청주시립도서관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날씨가 많이 추우면서 눈이 온 길 얼을 수 있습니다. 뭐 얼어 있죠. 예, 맞아요. 특히 걸을 때도 네. 차 운전하실 때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상품을 드립니다.
얘들아, 지난 명절 선물 잘 받았다. 다음부턴 돈 잊지 마라. 요즘 음성에서 쓰고 있는 거 그거나 충전해줘라. 음성에도 넣었다. 만 14세 이상 음성 구민이면 누구나 충전 가능한 음성 행복페이. 10만 원을 결제하면 최대 10,000원이 돌아오는 이런 지역 화폐 바슈 못 바슈. 얘들아, 음성 행복페이 하나면 된다. 지금 가까운 은행 및 모바일 앱으로 충전하세요. 모두가 꿈꾸는 도시. 10년 후의 충주가 그 무한한 가치를 증명합니다. 세계 수소 전기차 생산의 메카 충주. 친환경 도시의 랜드마크 충주가 힘차게 달립니다. 바이오, 헬스, 푸드로 이뤄낸 경제 성장. 이제 충주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곳으로 거듭납니다. 가치 그 이상을 넘어 충주의 미래가 펼쳐집니다. 함께 듣고 함께 보고 김동준이 팬들과 성격을 마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즐길 때 진정한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믿음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정부기업 한국우정. 감동의 우편 서비스. 모두가 행복한 생활금융으로 새로운 미래를 펼쳐갑니다. 우편, 물류, 금융 서비스를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따뜻한 사회, 좋은 세상 만들기에 함께합니다. 지역과 함께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 나눔을 실천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충주우체국과 함께합니다. MBC 충북 충주 교양강좌. 이번 강좌는 희망평생교육원 김용범 원장을 초청해 100세 시대 지속가능한 행복 가꾸기란 주제로 마련됩니다. 이번 강좌 입장권은 세원약국, 충주농협 탄금 한우타운, 정상어학원, 태양전기조명, 충북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성호 종합주방백화점에서 무료로 배부합니다. LG 오이 화장품, 글라스박스 안경 충주점, 이광주 사진관, 청원 생명살룬, 정관장 연수점에서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도 제공하는 이번 교양 강좌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석